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택 건설하청과장입니다.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정문진 교통인력과장입니다. 현상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액 1,499억 3,268만 8천원에서 금액 추경에 51억 714만 6천원이 증액된 제4회 추경 예산안은 1,550억 3,9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청과 소관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 도비 지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일반 부담금은 서재 자이아파트 앞 노면정비공사비로 서재 자이아파트 앞 공사 차량으로 인한 균열 및 파손에 따른 동사기 22지구 GS건설과 사업비 분담 협의에 인한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의 수입으로는 한전의 도로공사하면서 한전주 이설 부담금을 정산해서 한전 반환금은 4억 2,0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입 부담 내시액 변경으로 2,850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입 부담 내시액 변경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구입비 도입 1억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147조 건설하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8억 405만 4천원에서 2억 3,916만 4천원이 증액된 120억 3,9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지하철역, 관내 전철역 자전거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평택 서부역 및 송탄역, 진해역에 각각 1개에서 총 3개소의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방하천 6개소 환경정비 및 제방유지관리비로 도비 100%인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평택구에서 진이천간 산책로 및 순환도로 개설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자액 8만 1,2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대비입니다. 2014년도 시행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008만 2천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3억 8,541만 2천원에서 11억 3,360만 원이 증액된 765억 1,9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랭이 고개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총연장 257m이고 총사업비 85억 원 중 60억 3천만 원 기투자했고 주거밀집 지역 및 학교 통합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뱀이 도로공사 감액분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뱀이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합정동 뱀이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수건을 해소하고자
쾌적한 주거 환경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차로 진입로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2억 1,900만 원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두정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용기지 주변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수건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착수 및 토지 분할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객사리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기지 주변 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수건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착수 및 토지 분할에 필요한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 예방 대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8,735만 원을 계산하였고, 이는 자진 제설 작업으로 인한 장비 임차비로 1억 7,550만 원, 당직 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고정식 염수 분사 장치 설치비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 취약 구간에 고정식 염수 분사 장치 설비로 12억 원을 계산, 7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서재 자이 아파트 앞 노면 정비 공사입니다. 서재 자이 아파트 앞 공사 촬영을 위한 도로 균열 및 파손에 따른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로 2016년 동사기지구 GS 건설과 사업비 분담 협의에 따른 부담금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 대책 작업장 설치입니다. 기존 설해 대책 작업장이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신속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초기 제설 대응을 위한 제설 작업 전진 기지를 건설을 위한 설계 용비 5천만 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15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존 예산 62억 6,946만 9천 원에서 8,843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5,7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서정리역 주변 편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분할로 인한 감정평가액 상승 및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배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8,15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 83만 8천 원과 송탄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609만 원 4천 원, 총 693만 2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5억 6,882만 5천 원에서 36억 4,995만 원이 증액된 462억 1,8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 및 개선명령 버스 운행 결성금 지원입니다. 41억 3천만 원에서 평택역 등 5개 버스 회사 운행 결성금 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9억 6,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분할 4시액 변경으로 9,495만 원이 증가한 1억 9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예산이 10월, 11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서 무조건 25억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비 부담 4시액 변경으로 특별 교통수단 차량 5대 구입비 2억 원이 증가한 3억 2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영업 화물 자동차 수혜량 조사 용역입니다. 영업용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공급 기준 고시에 따른 우리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167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송탄 터미널 부지입니다. 송탄시의 버스터미널 정류장 임시 운영으로 폐쇄된 기존 터미널을 매입 활용하고자 부지 매입비 9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영 세입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임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명근 의원님. 예,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애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45쪽의 수입 부분입니다. 서재 자이아파트 노면 정비 사업 사실 그 2억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우리 건설업체들이 보면은 공사하고 나면 꼭 그냥 1년만 지나면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사실 원인자 부담에서 하자 부분은 그렇게 아주 잘 찾아서 징수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주 이설 문제 정산 반환금도 잘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들 교통 안전, 도로 사업의 안전을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경수 의원님. 147쪽에 이제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 사업에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징의했어요. 하다 보니까 좀 뭐 민비한 게 있습니다. 전철역 3개소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자전거 보관대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로 해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했던 게 계속 똑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번은 획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캐노피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씌우는 걸로 지금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평택역에 이제 29개가 있고 기존에 이제 송탄역에도 이렇게 있고 진역에 이제 14개 있고 이제 지제역에 15개가 있는데 좀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또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옛날 같이 그냥 이렇게 휴대전화에서 그냥 걸어서 잠궈만 해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 거는 좀 흉내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진짜 자전거 보관대 같이 어떤 이제 공간 예쁘게 좀 이렇게 주변이 또 어떻게 보면 여기기 때문에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치된 또 보면은 그냥 또 의자도 빼가고 또 한 뭐 6개월씩 뭐 이렇게 방치되고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말씀대로 장기간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 좀 폐차시켜야 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쓰지 못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저희가 이제 고시하고요.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이동 보관을 했다가 보물상한테 이제 폐기처분 합니다. 장기간 어떻게 보면 뭐 보름이면 보름 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갖다 거기다가 경고문을 써주던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싹 수거해다가 일정 기간 또 이제 우리가 보기가 흉하니까 이제 저희 보관소에다 이제 컨테이너 안에 또 넣어놨다가 그래도 이제 저희가 했을 때는 저희가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하지만 우리가 지금 획기적으로 뭐 한꺼번에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좀 깔끔하게 좀 보관하는 데가 있는지 그거 좀 벤치마킹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도비가 이제 지방안전 유지관리비로 이제 2억 5천만 원, 500만 원이 네.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내려와서 다행인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한 8월 달쯤에 한 번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도비라는 게 항상 이게 뭐 일종적으로 내려온 데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게 뭐 실링 때문에 참 어렵겠지만 1차 이제 우리가 이제 추경 예산 할 때 기본적으로 좀 노렸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지방하청 이제 관리권자가 이제 도지사인데 도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건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도에서 추경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저희 하다못해 한 8월달이라도 좀 저희한테 해줬으면 뭐 성립전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했을 텐데 내년부터는 이제 뭐 봄부터 이렇게 이제
도하고 이제 절충을 해보고 안 되면 만약에 좀 늦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1차 추경 때 그때 이제 지면서 그때는 이제 시즌보다는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천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진이천부터 해갖고 오산천 해주고 또 오성 쪽, 또 평성부터 또 현도 성태포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돼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만 진짜 전담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도 다 하천이지만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유지 관리하는 부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평택시도 이때 공원이 급속도로 늘어났잖아요. 예, 작은 공원이 아닌 굉장히 이제 큰 공원이라 이게 뭐 공원부서에서도 하천은 또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뭐 저기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기구를 또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49쪽에 이제 고정식 염수분사 장치를 이제 두 곳에 처음에는 이제 한 곳을 했는데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까? 예. 당초에 이제 그 한 군데 했는데 이제 효과가 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지금 해야 할 것이 이제 장당 옛날 병원 있던데 홈플러스 있는데 거기하고 뭔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돈을 좀 드는데 우리가 이제 사이버 아파트 있는데 이제 로타리도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게 초기에 눈이 오면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막 이게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뭐 1톤차나 이런 걸로 1시간 정도 로타리가 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이제 출동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뭐 이제 나죠. 평상시에 또 교통량이 또 출퇴근층에 굉장히 또 많은 곳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또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하면은 또 제설차 가서 하지도 못하고 서 가장 취약한 데를 돈이 좀 들어도 이 사무실에서 이제 이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 분사하고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뭐 교통사고 하나의 효과는 국가적으로 큰 저기 사고 나고. 이게 기존에 이제 한 곳 여기 이제 뭐 송탄 쪽에 이제 몇 개 썼는데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었나요? 지금 시범적으로 요거 지금 요즘 이제 고정식 염수분사 장치가 여기 이제 좀 신형인데요. 이제 컴퓨터로 사무실 다 조정을 지난번에 했던 것이 이제 거기 한 5억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같은 데는 교차가 좀 적은 게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쌍용 사이버 거기 로타는 한 5억 정도. 근데 이제 그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는 분사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그걸 줬죠. 네. 그거를 지금 샌드위치 판넬 어떻게 보면 이제 분생이라 그래. 좀 그게 보기가 주변하고도 굉장히 안 어울리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판넬이 굉장히 참 뭐 벽돌 색깔이나 이런 굉장히 좀 괜찮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다 그냥 일반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우리 근본에 이제 의결해 주시면은 그 주변하고 네, 좀 네, 이렇게 네. 어울리게 네. 주변이 뭐 이렇게 임야 있는 산이 있으면은 거기하고 이렇게 그게 흉물스럽더라고요. 네. 그 건물들이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근데 요즘에는 샌드위치 판넬도 그런 예전 같은 샌드위치 판넬이 아닌 굉장히 좀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스티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1) 쪽에 교통약제 이동편이 이제 진입할 때 이제 지금 5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대죠? 22대.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보류했던 것도 있었는데 우리 평택시가 해줘야 되는 게 보유해야 되는 게 몇 대요? 법정됐으면 채워 있습니다. 법정됐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 전체가 다 운영이 안 해서 여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니,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 100% 다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대가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5대, 이번에 3회 추경 때 3대 하고요. 네. 이번에 5대에서 26, 총 30대가 되는 이거 거예요. 30대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보다는 이제 더
또 갖고 있는 거네요. 예, 예. 8대가 오버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운영은 이제 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예. 그 지역별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기 남부는 지금 공설운동장, 그 레포츠타운 그쪽에다 있고, 여기는 저기 레포츠 공원 있죠?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서부는 거기 어린이 교통센터인가 거기에 지금 해서. 그 저기 몇 대 몇 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서부 지역은 한 대, 지금 한 대, 지금 거리가 저기서 우선 한 대로 하고, 남부가 12대. 근데 서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용 저기가. 예, 예. 그래서 우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조금 증체가 되면은 저 어린 교통센터에 대해서 아주 거기서 사람을, 인원을 뽑을 때 안중 지역 분들을 뽑아서 그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해서 운영할 그러면 이제 계획입니다. 북부는 몇 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2대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대. 그럼 남부에 13대? 예, 그 정도 됩니다. 26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안배를 좀 해고. 예, 예, 예. 이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불편한 거 있잖아요. 또 이게 관외 가는 거. 그건 지금 어떻게 해요? 현재 저희가 관내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차가 되면은 그것도 우리가 교통약자 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러 8대 중차되는 걸 따라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뭐 5대를 중차를 하든지 그거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이제 의료기관이 우리 평택에도 그렇게 큰 병원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왜 뭐 수원이나 이제 멀리는 이제 서울까지 가고 뭐 청양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걸 좀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안건을 제시할 때 상향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뭐 많이 하면은 좋지만 우리 관내 분들도 관내 운행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없고 여기서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서 3점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 하셨어요? 최종원 의원님 뭐 간단하게. 자전거 유치시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예산을 진행시키시는데 예. 그거보다도 자전거 이용해서 이제 천 주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 다음에 봄과 겨울보다는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나방 이거 벌레요? 벌레가 계속 얼굴에 묻어가지고 그 하이바를 써도 그 완전장구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꺼리더라고. 그 미련이 많이 들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는요. 저도 이제 엊그제 일요일 날 저쪽에 마산까지 한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자연었다고. 이제 그 날파리들이 이제 깔따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이제 어쩔 때 이제 가다가 때로 이렇게 갑자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운동하는 사람 그거까지 이제 어떻게 아니 뭐 항상 쾌적한 걸 좋아해야지 자전거 도로 잘해놨는데 중요한 게 지저분은 누가 낍니까? 그래도 아니, 그건- 소독이라도 해야지. 아무리 넓더라도 한두 번은 해줘야지. 이제 그 저기 소독제 뿌리고 그러면은 다 죽어. 날파리는 또 생기는데 또 죽는다고. 또 그쪽 살고 이런 건데 하체 넓은 거기 때문에요. 아니 한번 그걸 지적을 했지만은 예. 신경을 좀 써서 이왕 자전거 도로 잘해놨는데 예. 사용자들이 좀 쾌적하게 좀 주변에 이런 환경이 좋은 데도 타는 그런 걸 멋도 있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도 이제 그 정비 사업할 때 하천에 보면 나무가 크잖아요. 그 나무 제거해잖아. 네. 그 업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중간을 잘라버려. 이게 나무를 크면 중간을 잘라버린다고. 그럼 나무 또 자라잖아.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바짝 안 자른데 중간 잘라야 되는데 또 사고 또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 다 가봐요. 쭉 가봐. 중간 자른 데가 많어. 그래 물어봤어. 왜 나무를 그렇게 자릅니까? 위험해서 그렇게 자릅니까? 그러니까 아이 우스갯소리 했는지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관리 감독 좀 잘해주시고. 예,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잘리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매년 이렇게 순이 나오는. 아카시나무는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네. 약품 처리하면 다 주고. 이걸 완전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좀 개선하려고 그러는 게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있어야 제방을 좀 튼튼한 거고요. 그래서 그 무조건 다 잘라지를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강원도 명지군이나 평창군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아카시아나무 가로수를 쓴 적이 있어요. 근래에 이제 아예 도로학생하면서 썼는데 거기는 이제 아카시아나무가 이제 강원도에서 가로수를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아카시아나무 그 속성이 이제 이게 자르면 자꾸 뿌리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또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옛날에 하천에 무조건 나무를 비라고 했지만 좀 그늘도 좀 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목으로 이렇게 좀 키우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하천에 뚝방 밑에 쭉 깔려서 누가 들어가서 그날 돼 있었어요. 날파리에서 벌레들 많아 누가 들어가서 가지고 그 자를 때 아당치 밑에 자르고 아카시아나무 같은 약품처럼 다 죽어 있는 거 밑에다. 알겠습니다. 그 뚝방에 그 하천 뚝방에 누가 내려가서 거기서 낚시꾼 낚시꾼도 거기서 안 쉬어. 낚시꾼도 좋은 자리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 좌대놓고 낚시지래지. 이제 그 토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하천 관리 측면에서 이제 그 아카시아 뿌리라든가 이제 그 쌀을 아예 나무 자르지 말지 왜 돈 들여 나무를 왜 잘라? 그 위험해 중간에 뚝 자르고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풀밭에 돌아다니다가 잘못해다가 돌아다니면 걸리면 넘어지고 뭐. 이제 아마 이제 자르는 과정에서 아주 그 땅 믿는 데까 이렇게 바짝 잘라야 되는데 발감도 올리면 잘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150쪽에 국보이 반납을 시켰네. 어제 교통공원하고 송편역 공유시체나 정사학교. 네. 뭐 이렇게 많은 걸 반납을 시키지. 뭘 집회하고 잔액 반납. 그러게. 어린이 교통공원은 이게 어둡고 그걸 다 했는 쪽인데 그걸 왜 활용을 다, 그 예산 남은 거예요? 다 쓰고? 네. 무조건도 많을 텐데, 거기. 할 게 많은데. 여기 예산은 집회하고 이제 잔액을 이제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이제 저기, 그 보행길 어두운 거 다 고쳤어요, 여기? 어린이 교통공원에. 뭐 아직 그 인원이 들어온 상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뭐 현지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원 화면에 타고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산책해 그러면 어둡다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조명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공원하고 예, 한번 참고를 해서. 산책하려고 그러면 그 전원마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그걸 다니잖아요. 다. 예. 그러면 그 어린이 교통 집에 가면 어둡다고 그래요. 바로 방금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아니, 다 했어요. 그, 150쪽 마지막에 영업용 화물 자동차 수요라는 게 조사 용역을 하는 거죠. 예. 그 지난번에 텔레비전 나온 게 지자체에서 그 영업용 화물 등록을 다 시켜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우리 평택시에 이제 등록이 안 된 영업용 화물차가 엄청 많잖아요. 포토제리 돼 있어가지고. 좀 요즘 이제 뭐 개인 택시도 이제 택시 뭐 이게 네. 정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증차를 안할 경우 이제 이런 지금 그 화물을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뭐 제한을 해라 그러는데 얼마가 수요가 되고 지금 어떻게 되는 이게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걸 봐서 이제 저희가 그 기재를 할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화물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왜 평택시에서 화물차 등록을 왜 안 해주냐고. 우리 평택시가 재산이 좀 많으냐고. 그 등록해주면 다 재산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포토제에서 이제 그 밑에 제한이 돼 있어 못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용역비를 한 거는 특수형 화물 자동차입니다. 특수형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신규 공급 허가를 금지하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 군수가 이게 수요량이 고속 신도시 같이 개발이 되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현재까지의 그 필요량을 공급 기준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 몇 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등록된 대수에서 그럼 200대가 필요해도 200대를 신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 물량이 다 등록 대수가 다 이걸로 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기준을 금지를 하는 거죠. 허가를. 평택가게 주변에 보면 그 화물차가 평택시에 등록 안 된 차가 그렇죠. 예. 반 이상 있는데 이거 특수 화물차입니다. 이건 뭐 주행차라든가 이제 부가가발차라든가 트레일러 뭐 이런 거를. 그런 거 이제 예. 용역 조사하는 거고 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또 어떻게 그것도 택시처럼
경기도에서 제안하면은 그 등록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예, 예, 없었습니다. 화물차 전수조사에서? 예, 예, 예. 현재는 저희가 일반 화물차에 대해서는 뭐 저기가 저기 있지만 요거는 저기 특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화물자동차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영업용 화물차 있잖아요. 영업용 의원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그 영업용 택시 아니 개인 택시도 그냥 화물차도 계속 등록을 그 영업용 화물차 있잖아요. 영업용 화물차. 그거는 양도양수만 되고 현재 그 신규 그 등록을 평균시에서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제한 기준에 저기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 현재까지 평균시에 그 제안에 선택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뉴스에만 나온 거죠. 우리한테 이제 아니 진짜 내려온 게 있어요. 하달명 내놓으세요. 그래도 내려오면 그 다 화물차 당장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도 그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평택시에도 이제 그런 세수가 들어오니까 빨리 좀 영업용 화물차 등록을 좀 해달라고. 아주 기준에 이제 우리가 그런 지침이나 뭐 저기가 있으면 바로 그거에 따라서 보통에서 같은 이행을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이제 그 개인 택시 예를 들어서 뭐 권리금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화물차 아니 그걸 가는 게지. 예, 예. 화물차도 지금 그렇게 그 택시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경기도에서 저기 네, 예. 그 인구 적고 하니까 아직까지 화물차도 지금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좀 많더라고. 화물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 거의 다 2차가 와서 다 영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영업나만 띄고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균 의원님 하십니다. 지금 계속 동료의원들이 중복 질문이 되는데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해가지고 2천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우리 기존에 8천만 원이 있죠. 예.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4만 원 남았습니다. 300. 14만 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를 지금 3군데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한 대당 그거 설치하는 데가 얼마나씩이나 들어가요? 이 금액으로 한 65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580 정도. 580 정도 들어간다고요? 지금 기정의 금액 갖고는 어디 자전거 저기를 했나요? 기존에 이제 그 편의시설 저기 이제 그 표지판 설치하고요. 볼라도 설치, 뭐 자전거 안내도 제작이라든가 뭐 자전거로 포도라 설치라든가 저기 편의점 그쪽에 이제 태양광 오래된 이제 가로등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이제 보면 미끄럼 방지 뭐 그런 거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8천만 원이 지금 쓰고 잔액이 7,680만 원을 썼고요. 또 310만 원 정도 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번 그 저기 때 이제 그 권영아 의원님께서 이제 그 전철역에 이제 그 부족한 그 저기 자전거 거치대를 좀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근데 지금 예산을 해놓은 부분인데 아까 동료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게 못 쓰는 게 지금 달려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자전거가 보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리해주면서 이 보관대를 늘리더라도 늘려야지 있는데도 지금 이용 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은 실질적으로 장기방치 자전거들 때문에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우선순위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래서 계속 만들면 계속 장기방치 자전거들이 계속 들어와서 있으면은 솔직히 이거 저희가 신선해나 말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과장할 때부터 이제 뭘 해서 이제 그 수거를 해서 이제 그 처리 수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지금 재래있고 이거 85억이 지금 총 공사비 소요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해보면 향후도 지금 13억 5천만 원이 남는다고 지금 13억 5천만 원이 지금 남는다고 그랬는데 예. 좀 한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거기가 그 옛날 그 좀 무속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평중 앞에 그래가 다 철거를 이제 해보려는데 이제 좀 방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애들 등하기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다른 시설을 하면 또 추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물론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보상 협의를 하다 보면 되는 집도 안 되는 집도 있고 뭐 이빨 빠진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공사하는데 1차 사업 구간, 2차 사업 구간 이렇게 돈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큰 도로 같은 경우 1차 사업 구간, 2차 사업 구간 어느 정도 3차 사업 구간으로 자르든지 좀 잘라가지고 1차 사업 구간이 끝났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우선 1차 사업 구간에 대해서 공사까지 계획을 좀 맞춰줘야지 맞다고 보는데 부셔만 놓고 그냥 방치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부셔만 놓고 방치 공사는 꼭 나가지고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지금 85억이 들어가는 예산에서 매일 세워보면 뭐 찔떡찔떡 뭐 많이 세울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억 정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간이 그냥 의원님 말씀대로 한 100m씩 잘랐으면 좋은데 거기 한 250m 안 되면은 50m씩이라도 잘라가지고 보상이 끝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고 도로 개선이라도 기본적으로 해줘도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좀 도로가 또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거기를 좀 근데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헬때를 집중적으로 해서 마치고 또 다른 데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냥 부셔만 놓고 보상만 주고 부셔만 놓고 그러면 솔직히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걸 보상만 이렇게 하려고 쓰는데 생각 외로 이제 보상이 또 일찍 돼서 또 무마될 수 있고 그래서 일찍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미소로 3-345호선 도로개설이 지금 감액이 2억 1,900만 원이 되는데 예. 어떻게 기정에 200, 1,900만 원을 세워놓고 어떤 공법으로 변경을 했길래 219만 원이 이걸 지금 감액하는 지금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아까 이제 그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이제 공법 변경이 아니고 이제 그 앞에 교차로 일부를 이제 그 교차로 그 뱀이 그 학교 있는데 그 현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목인데 그게 이제 그 시청하고 타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걸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이제 그 일부 교차로 구간에 이제 사업을 빼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기존 금액을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예. 2억 1,900 기존 금액을 감액한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세웠다는 얘기고 지금에 와가지고 또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감액을 해야겠다. 그건 이제 시공이 완료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시공이 준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냐는 건 묻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총공사에서 공사를 끝나면서 남고 변경이 돼가지고 공법의 변경이나 뭐 노선의 변경이 와가지고 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기정으로 2억 1,900만 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또 그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또 삭감을 시켜달라. 물론 쓸데없는 데다 돈 쓰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해면 되는데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1억 1,500만 원에 지금 저기 서해대청 장비 임차가 있는데 6천만 원이 지금 들어요. 그 늘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횟수도 늘어가고 이제 지금 그 소진이 네. 지금 그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거 잔해가 얼마 남아 있어요? 1억 1,550에서. 지금 약 한 3,6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600에서 지금 한 3,600 남았다 그러면 한 8,000원 썼다는 얘기네요? 네. 이건 이제 의원님 이제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지금 저희가
손해대책용으로 썼다면은 1월서부터 한 2월달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1, 2월달에 8천 정도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나간 거고요. 예. 이제 아니 왔으면은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예산을 전년도에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전년도의 평균치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잡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또 지역이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지금 3,600 가지고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간드렁간드렁한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그 소사벌 택지를 이제 LH에서 이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도 이제 넓어지고 또 횟수가 앞으로 이제 3,600 뭐 가지고 이제 뭐 눈이 안 오면 이제 쓸 수도 있지만 아니, 저희가 예산을 예. 세울 때요. 예. 저 소장님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도시가 형성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관을 받아야 될 부분까지도 예측해가지고 세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세울 때는요. 근데 지금 1억 1,500 정도로 세워놓고 3,600이 나올 때 8,000이 써졌으면 1, 2월 달에 써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3월 달에 눈 안 오잖아요. 3월 달서부터. 3월 초까지 이제 3월 그거 씁니다. 1, 2, 3. 그랬을 때 전년도에는 얼마 써졌어? 그럼 평균 예산액이 나올 텐데 지금 50%가 넘는 지금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저기 장비 임차 8천만 원에 대해서 그 집행한 거 있죠? 예, 예. 그거 좀 자료 좀 세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149페이지에 설해대책 작업장 기지 설치 이거는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정말. 지금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그 저쪽에 그 팽선 그 계양 석거등 저기 제 말씀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적환장하다 일봉도 유천리 가는데 그쪽에 하나 있고 지금 저기 저 서재지구 그 초등학교 부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재지구 초등학교 부지가 그 주택 아파트라든가 주택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민원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금년 말까지 또 비워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거리가 있다 보면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공설운동장 지금 그 맞은편에 그 큰 도로 맞은편에 그 농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했던 이제 한 1,200평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설계비,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농업지구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시민들이 못하는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건물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저쪽 끝으로만 지금 건물이 좀 있고 일부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제 운동장 그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상관이 있잖아요. 예. 너무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지금 도로사업과에서는 도로사업과대로 나름대로 그냥 시각에서 보겠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행정을 평택시 행정을 보면요 굉장히 안 맞게 다른 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국에서는 또 된다.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해요 지금 평택시가. 그래도 이제 그 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걷다가 지금 저기 예. 설계 영역비 지금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니면은 다른 데는 없나요? 지금? 다른데 이제 시가지가 있고 이제 그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간선도로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접근하기가 시내. 서정역 주변 편의시설이 지금 사업에서 예. 8,150만 원이 또 저기 증액이 됐는데 예.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돼요? 그냥 땅값이 감정평가니까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철도 시설공단에서 이제 그 그럼 철도. 지금 거기 사업 시작했죠? 예. 그럼 보상비 땅값 보상비면 땅값을 안 주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무는 서로 다 주고받아가지고요.
추경 때 이제 예산을 차액을 확보해서 이제 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값이 이제 올라간 거는 거기에 이제 139평방미터의 철도 지목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한 90평방미터는 이제 상업용지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49평방미터 정도는 이제 철도 광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 게 이제 일부 이제 그 용도 지역상 한 90평방미터 중에서 80평미터 사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공시지가를 할 때는 그 광장 용지하고 상업용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편의를 내서 저래가지고 했는데 철도에서 이제 공유재산을 저희한테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상업용지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매각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80만 3천 원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거는 아무리 예. 기관대 기관이지만은 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요. 예.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놓고 나서 보상비 책정이 돼가지고 보상비를 주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등기 이전을 평택시를 해놓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그쪽에서 그걸 이제 뭐 이게 공공성을 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철도 그 30m 이내 뭐 저기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 요금을 자기네들이 줘서 그 안전관리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호흡값하고 해서 이제 지금 안전관리 요원이 그리고 공사가 지금 중간 정도 됐는데 안전관리 요원이 맨 처음부터 나와지지 않는 안전관리 요원을 둬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럼? 아니 이제 그것은 이제 그거 저희가 후보로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아니 안전관리 요원을 둔다는 건 인건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태 감리비걸 아니 나오지도 않고 감립이 아니 저기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텁하기 지금 다 해고했을 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순찰도 돌고 철도 이제 자기네들 안전 시설 자기들 시설에 대한 그 저기 안전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151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260억에 지금 저기 유가보조금을 지금 했는데 25억을 지금 추가로 요구했거든요. 이게 지금 유가보조금을 어떤 단위로 지금 지급해요? 현재 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통별로 다 달라요. 그 지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월 평균 한 24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현재 260억은 11월 정도면 마무리 이게 예산이 저기가 지출이 다 됩니다. 그래서 1개월치에 25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한 24억 정도가 나간다고 지금 과장님 예, 말씀. 월 평균 24억입니다. 월 평균 24억이면 예. 10개월이면 245억 아니에요? 10.9개월 정도 되는 거죠. 10.9개월. 그러니까 11개월치가 265억이죠. 265억 원이죠. 이거 유가보조금 국가에서 주라고 그러는 거고 당연히 또 줘야 될 부분이라고 법적이지만 이거 한번 실질적인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줬을 때 타당한지 혹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작년도까지 이게 이제 그 요건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주는 거고요. 결론은. 네. 네. 아무리 우리가 대응을 한다. 제가 그거에 대해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가 보조금에 대한 그 부정 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주유소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그 유형별로 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유 패턴이 이상하든지 그다음에 뭐 단시간에 뭐 반복 주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1일 뭐 4회 이상 주유를 한다든지 그 뭐 탱크 용량이 초과돼서 탱크 용량이 차량 톤수에 비하면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초과 주유되는 거 뭐 통급 평균 대비해서 초과 주유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FSMS라고 해서 그 전산 저기로 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이제 통보가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는 서류 카드 긁은 거하고 전부 다 가져와서 그럼 평택시에서 예. 혹시 그것 때문에 뭐 지적을 해가지고 환수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저희가 몇 번이나 있어요? 그냥 어차피 그거하고는 틀린 거니까 그냥
있는지 없는지.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건에 8천만 원 환수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67페이지에 특별회계인데 송탄터미널 부지 매입해가지고 9억을 잡아놨는데 이 9억 가지고 송탄터미널 다시 옛날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최초 발단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사가지고 이제 예. 그 터미널하고 이제 서로 분쟁이 붙다가 이제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 땅을 이제 저희가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협의해봤어요? 얼마에 팔겠대요? 그래서 이제 뭐 7억에 팔겠다 그러고요. 그 각서를 써라. 왜냐면 공시지가나 이런 거보다 훨씬 싸게. 그러면 70원 중 땅하고 이쪽에 있는 건물하고는 지금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이 땅 샀으면은 우리 땅도 사달라 그러고 저쪽에서 지금 있는 남은지 부지에서 그런 식으로 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9억 원을 요구한 거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 사건 토지 있죠. 예. B회사 거를 우선 일단은 저희가 그 회사 그 대표로 오라해갖고 합격을 받았어요. 얼마에 성립이요? 지금 7억에 받았습니다. 그 저까지 다 해서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양도세까지 우리도 낸다 해가지고 9억 갖고 그러면 7억에 그 정도 했다면 정확한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또 70원 또 땅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게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일부 공매에 한번 나왔다가 네. 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 또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좀 해서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방금 얘기했는데 또 지분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지분이.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고 해서 그거를 세우는 먼저 그 상황 그러면 봐서 9억이면 70원 중 땅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땅, 제일 문제가 되는 땅하고 70원 중 땅하고 다 매입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우선 일단은 3회 추경, 이 마무리 4회 추경에는 우선 사건 토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매입을 해서 하고, 이게 우리가 식빈 배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설 결정을 해서 뭐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 그쪽에서 제시하는 게 이게 13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토지가 191평이. 그래서 그 7억에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뭐 송탄에 자존심을 그분들이 매입한 금액이 얼마죠? 지금 경락받은 게 4억 3천입니다. 4억 3천. 우리 그분들도 이자 내고 뭐해고 월 320만 그러면 70원 중 땅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고, 거기 또 하나 지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건물 있는 부분까지도 기본적인 대략이 나와야지. 이것만 하고 나가지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땅을 매입해주네?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것도 매입하라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의원님 말씀이 그거는 우려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뭐 감정평가로 들어가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게 현재 우리 지금 최시종 중도 지금 두 사람 지분이 지금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는 그거를 이제 낙자 경락 절차 한 5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그때 봐서 그거는 공매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뭐 감정평가로 해서 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그럼 과장님, 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네. 가운데 땅을 7억 정도의 공시지가보다 싼 땅으로 매입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70원 중 땅도 공매로 가는 건데, 그러면 건물이 있는 데서 만약에 또 그래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땅을 지금 선뜻 사들였을 때는 나중에 가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부분도 대안도 갖고 가야 되는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송탄터미널이 문제가 나가서 우리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지금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협의까지도 기본적인 건 배고 공매 쪽은 가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 그 건물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현재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이쪽에 그 건물은 운이 뭐 D회사라고 명칭을 해서 그쪽은 빼놓고 이쪽에 있는 토지 있죠? 그러니까 DY 쪽하고도 얘기가 안 돼가지고 첫 발을 담그면 나중에 가서 또 꼬이게 돼 있다고. 아니, 그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토지에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해서 우리가 그 건물까지 하면 제가 건물 토지 구속 토지까지 하면 그게 감정평가법인에서 일단 잠정으로 다 알아보니까 125억에서 한 130억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제쳐놓고. 아니, 과장님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지금 9억으로 하면 이제 들어가기 때는 평택시에서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쪽 부분은 공매로 가더라도 DY 쪽에서도 나중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저기를 하라 그랬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이건 또 화근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쪽하고도 기본적인 협의가 없으면 지금 발을 담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민원 생긴다고 해서 야 그 땅 문제가 되는 거 7억에 사자. 공시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데 7억이면 경매 가격이 4억 3천에 받았으니까 7억에 사자고는 협의했지만 그래 70은 땅 공매로 나오고 산다고 그랬는데 DY 쪽에서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요번에 나서볼까 그러고 우리 거 옛날 마냥 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그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는 거 좋다 이거예요 소장님. 의원님 네? 말씀드린 일리가 있으신데 이제 그리고 기본적인 협의가 안 되고는 이걸 발을 담그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때 지금 기본적으로 또 저쪽에다 지금 예산 투자를 했잖아요. 길 옆이지만. 그럼 총체적인 게 없으면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한 사람 지분이고 요것만 사가지고 한다면은 12억을 주고라도 사야겠죠. 해결이 된다면은.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9억을 갖고 그 땅을 사면은 결국 평택시가 발을 담그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기본적인 것도 기본 협의가 된 다음에 발을 담궈야 될 거 아니에요. 담그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짧은 소개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 임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역 정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제 흥분돼 있고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년 의원한테 이제 컴퓨터를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거기 또 굳이 그걸 사서 해야 되거나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공시가보다 이제 싼 땅을 이제 확보를 해서 어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전기 안 되더라도 편의점이 안 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하자 그런 그렇게 이해를 아무리 민원을 저기 해준 것도 좋지만은 솔직히 그 땅 이렇게 고구마식으로 생긴 땅 사가지고요 그것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미널이 아니면 여기는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DY하고 저기 한번 얘기해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 웅진코에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예. 거기도 이제 좀 굉장히 매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도 좀 땅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그러면 거기 어떤 사람이 대표가 돼 있고 우리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달고 총체적으로 저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지 맨 처음부터 이거 지금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저기 의원님 지금 현재 기존 그 터미널 부지하고 구속 건물은 지금 제일하고 나머지 이쪽에 터미널 부지로 돼 있는 아까 비회사하고 사장님 제가 이 도면을 정확히 받고 알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저기 무조건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건들지 말고 이쪽에다가 그리고 그 건물을 안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그 건물에서 그 건물 소유주가 네네. 우리 터미널 안 해도 좋고 우리 건물대로 그냥 지금 쓰는 대로 방치해서 쓰겠다 해가지고 다른 거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7억 원에 지금 민원 때문에 문제되고 지금 이거를 매입해가지고 민원 가리켰는데 생각을 갖고 이거 매입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더 큰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소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소장님도 과장님도 정확히 의견이 나와야지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이 기존
무속 터미널하고 터미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금 현재 그 안에 그 터미널 부지 있죠. 그걸 매입을 해서 우리가 뭐 저기를 해서 그거를 해서 이쪽으로다가 해서 터미널을 그 뭐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이걸까지 하면은 이거 저기 있잖아요. 송탄터미널 부지 매입하는 거 좋습니다. 향후에 어떤 종합계획을 갖고 있는 종합계획서를 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도 여기서 의원들 간의 생각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지금 민원 때문에 발등에 못 떨어졌으니까 이거 끄자는 식의 행정을 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종합계획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은 우리가 단기적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해서 토지 매입해 놓은 걸 방안을 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예, 예. 좀 할게요. 예. 아니 그 자료 있잖아요.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단기 어떻게 됐던 그 안에 대해서 이란 해서 예. 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됐던 지금은 그거 지금 뭐 부동산권은 뭐 사업삼처에서 뭐 7억에 해서 예, 예. 하고 또 이제 뭐 지금 최신문증 거 공매 진행 중. 나왔으면은 한 2, 3차 있다가 어느 정도 우리 적정선에 나오면 예, 우리가 예. 들어갈 거고 그거 아마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마 그거 저기 공매 신청한데 거기하고 협의해도 돼요. 우리가 저 전산에 그 뜨니까 거기 저희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남이 아마 그 쉽게 그거는 못 들어오거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분도 있고 알바 계약이 이제 용도 지역이 아니 이제 시설이 이제 터미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들어와서 지금 그 알바길에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자기들도 뭐 이게 해서 계속 실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됐던 넘기고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하는 예, 예. 거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아까도 뭐 상식성 얘기했지만 향후 저게 5년 있다 10년 있다가 저게 뭐 저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아마 주변 환경도 바뀔 거고 그랬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도 어떻게 뭐 주차장으로 다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데 선거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 줘요. 고생은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제 우선 이 터미널 부지를 어떤 식으로 다 매입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뭐 감정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데서 단계별로 해서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이제 우선 일단은 이 사회 추경에는 이게 현재 지금 자기가 그 제시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 매입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예. 저도 뭐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서가 있으니 그런 거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10년 전에도 이게 전 20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건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게 터지니까 이제 지금 또 쓰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됐든 그건 해결은 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이게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서정리 고덕 신도시 복합터미널이 생기면은 거기는 경유지밖에 안 되는 거지 솔직히. 그러면 거기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차장으로 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경유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버스들이 가니까 지금 그 지산동 쪽으로 그 앞에 버스가 쓰다 보니까 거기에 또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또. 우회전이 잘 안 되죠. 거기 안 되니까. 네, 이거 마치. 네. 예, 수상 경주지 심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일단 경매가 진행 중이면은 일단 그거부터 매입을 하시고 지금 4억 3천원 받으신 분 거는 그때 결정돼서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의원님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 변하면 또 이게 또 저기가 돼서요. 우선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내려오라 해서 우선 합격을 해서 소장 다 받아놨습니다. 경매랑 누가 안 많이 사는데 작년에 이제 15차인가 이렇게 써졌다고 또 다시 들어갔잖아요. 써먹은 일단은 해야 옮기는 이거 우리 땅에 건물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보관은 웅진에서 이제 그거 토지를 깔고 앉았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해서 우선에 이제 활용을 하다 그런 당초에 비에서에서 자기 지분에 깔고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출범명령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는데 풍경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한다면은 터미널 문제 소유자하고는 우리가 우선권을
협상이 가능한 좀 우리가 상황 시드가 하지 어떤 않는 우리 동료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번 심사숙고해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기 그 서정리역전 예. 그 화장실 건 그 처음에 그 시에서 2억 세웠었잖아요. 네? 예산 2억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갖고 2억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4억이 이제 국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교부세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에 시에서 세웠던 2억은 어디다 쓴 거예요? 네? 시에서 세운 2억은 어디로 갔어? 어디다 쓴 거예요?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7월 달에 왔었는데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2억 근거가 없는데요. 있어. 당초에 아마 계획을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책자에 있다니까. 나중에 그 확인해서 좀 가르쳐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초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의견대 의원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